운송료 그리고 보관료 이것만 3,500만 원이다. 아, 이거 기내식 논란, 특히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뭐 이거잖아요, 지금요. 오늘 문재인 정부 때 뭔가 활동을 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같이 했어요. 특히 이 기내식 부분과 관련돼서 설명을 좀 내놓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운송비, 보관료 등 순수한 식사와 관련 없는 고정 비용이 65.5%를 차지합니다. 그토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비는 105만 원입니다. 전체 기내식비 비용 6,290만 원의 4.8%가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입니다. 대한항공도 제가 불러서 비공식적으로 물어봤어요. 정확한 수치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역대 정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현 정부하고는 어떠냐 내가. 똑같겠죠. 똑같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이거 한참 된 건데요. 특히 그 뭐 방문이 이게 무슨 초청을 제대로 받은 거냐, 셀프 초청이냐, 타지말은 왜 갔느냐, 그 일정을 어떻게 들어간 거냐. 그와 함께 최근에 나온 게 기내식 비용이 6,200만 원이 넘는다. 이런 내용이 알려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먼저 해명을 내놨는데 지금 방금 들으셨어요? 조금 더 정리해보죠. 오늘 윤건영 의원이 밝힌 자료 내용이에요. 김정숙 여사 기내식 비용. 일단 탑승 인원은 36명이라고 알려졌는데 50명이라고 그러죠. 조금 늘어났어요. 근데 순수한 기내식 비용은 2,100만 원쯤. 여기에는 저 식자재, 그다음에 조리 인건비 등등등. 그러니까 음식이 뭐 판매라고 할까요? 그 돈을 말하는 게 2,100만 원쯤인데 오늘 설명 나오기는 이거에 따져보면은 김정숙 여사의 진짜 그 기내식비는 105만 원이다. 딱 따져보면 네 끼에. 이런 설명까지 있었어요. 그런데요. 6,200만 원이 전체 금액인데 그중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 3,500만 원짜리가 있죠. 이게 기내식 운송료 보관료랍니다. 그리고 다른 뭐 드라이아이스 예비 뭐 등등 쳐서 합하면 한 4,100만 원쯤 되는데 일단 윤기찬 부위원장님. 기내식 보관 운송료가 3,500만 원이요? 원래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대한항공의 이사회입니까? 대한항공의 이사회에서 영업이익률 산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각자 식비가 다 달라요. 그 음식점별로 다르고 다 다른 건데 예. 그 식비의 순수 인건비하고 조리비용 이것만 들어가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사에 대한 가격을 저희가 매길 때 다 예. 포함해서 매기는 거잖아요. 서비스 비용까지. 그렇죠. 뭐 그게 6,292만 원이라는 것이지 거기에 따지고 보니까 실제 보관 비용 빼고 뭐 조리비 빼고 못 빼고 아니 그럴 바에는 그건 10,000원뿐이 안 되게 해요. 저런 식으로 따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렇게 따지는 것은 저게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기내식비를 제공하는데 여기서 영업비용,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나오더라. 이럴 때나 따지는 것이지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왜 이 정도 들어갔느냐에 대해서 그걸 따질 때 저런 분석을 한다? 저는 저 윤건영 의원이 대한항공을 대신해서 저렇게 분석해 준 건가요? 그러면 윤건영이 저 자료를 제시한 거는 실제 식비, 순수 식비는 얼마 안 되고 사실은 부대 비용, 뭐 보관료, 운송료가 많이 들어간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건가요? 아니 실제 식비를 어떻게 저걸 정의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기 인건비하고 식자재비 말씀 주시는데 그걸로 지금 일단은 그러면 한정을 한 것 같은데. 식당별로 저희가 식비 가격을 산정할 때 어디는 인건비하고 식자재비만 넣고 어디는 또 뭐 그 이용료도 넣고 예. 어디는 또 보관비 넣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자재의 등급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면 나머지 다 똑같은 거죠. 6,292만이 들은 거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탑승인은 50명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저 50명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게 산출해야지 저기서 본인들이 다 세부 항목을 다 빼버리고 예. 저기서 만약에 105만 원에다 산출하는 저 근거는 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6,200만 원 정도를 50명으로 하니까는 한 30여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설명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또 아니 보관료, 운송료가 굉장히 액수가 좀 많네요.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오늘 도종환 의원이 이제 대한항공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꺼내네요. 이걸 운영한 게 대한항공이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대한항공이 견적서를 보내와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그게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에 결정을 한 거라서 김정숙 여사 가기 때문에 호화 기내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논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니까 아마 세부 내역을 공개 안 하는 것 같은데 대한항공이 지금 공개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윤건영 의원은 조금 더 상세한 6,200만 원, 그냥 기내식 6,200만 원 그 내용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항목별로 공개를 했죠. 근데 대한항공 측에서는 지금 공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설명을 안 하고 있다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항공 측 입장이에요. 김정숙 여사 기내식 비용 세부 사항은 국가 보안과 관련된 사항 공개 불가다. 근데 김준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이 얘기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거든요. 근데 그러자 단박에 나온 반응은 아니 기내식이 왜 국가 보안이냐 이런 반응이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 이것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건영 의원이 오늘 이걸 공개한 것은 예. 윤건영 의원이 이 내역을 산출해서 공개한 게 아니에요. 이거 문체부에서 세부 내역을 자료를 오늘 받아가지고 예. 받은 자료를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체부가 이미 이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좀 전에 그 윤기찬 부원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총액 6,292만 원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당시에 순방에 참여했던 사람 수로 나누면 그것이 그냥 결과적으로 그 비용 아니냐. 식비 아니냐. 그게. 식비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저희를 김정숙 여사를 공격했냐 하면 예. 도대체 무엇을 드셨길래 어떤 초호화 음식을 드셨길래 1인당 170만 원어치 한 끼에 40만 원이 넘는 예. 그런 식사를 했냐. 아무리 1등 석거를 따져봐도 보통 20만 원, 30만 원에 안 넘는데 도대체 뭘 드셨냐. 심지어는 고급 주류가 반입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예. 세부 산출 내역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6,200만 원이 들었는데 그중에 3,500만 원이 왜 이렇게 기내식 운송료 보관료냐. 예. 당연히 기내식이라는 것이 기내에서 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조리해서 그것을 상하지 않도록 기내에 반입하는 과정, 또 그 과정들 속에서 또 그 보관하는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됐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6,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단지 순수하게 어떤 그 조리 식자재 비용만 포함된 건 아닐 것이다라고 이 의혹이 제기된 초반에 많은 민주당 쪽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다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뭔가 특별한 음식을 거기에 먹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산출된 거 아니냐. 예. 이런 공격을 했던. 그래서 그런 공격까지 하면 앞으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기내식이든 아니면 해외 순방 비용이든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게 국가에서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들 속에서는 모든 게 보안 사항입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오늘 윤건영 의원이 문체부에서 이 세부 산출 내역까지 받아서 공개까지 하게 된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은 예. 결국은 국민의힘의 그 일방적인 공격, 이것들이 정쟁에 의한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런 측면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영훈이요. 그렇다면 오늘 윤건영 의원이 제시한 자료대로라면은요. 그럼 일반 민항기도 기내 식사 비용의 운송비나 이런 게 저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윤건영 의원이 굉장히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요. 원래 문체부 대표단이 갔으면 2,591만 원입니다. 출장비가. 민항기를 이용하기 했죠,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데 지금 대통령 전용기를 대통령이 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만 가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띄워서 전체 예산은 3억 7천만 원이 들고 예. 그중에서 2억 3,670만 원이 그 전용기 운용비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2억 3,670만 원에 대한 대한항공의 산출 내역서를 봤더니 그중에 기내식비가 6,292만 원으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6,29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김정숙 여사가 가지 않아도 될 인도 방문을 한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대통령 전용기를 띄울 필요가 없는데 띄운 것 아니냐. 이 논란의 일부인 것이지. 이것을 자꾸 6,292만 원을 가지고 그 안에 무슨 뭡니까? 보관 비용이 얼마다, 기내식 운송 비용이 얼마다 이런 걸로 기업적으로 들어가서 본질을 흐리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이게 오늘 기자회견 했는데 아무튼 뭐 반박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런 게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요. 지금까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논란 중에 하나가 이제 기내식 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인도 방문했을 때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이게 언제 잡힌 거냐. 이거 가지고도 지금 뭐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 일단
도종환 의원 등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설명을 좀 합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왔을 때도 타지마을 방문했었고 또 마크롱 대통령이 왔을 때도 그러고 캐나다 트레드 총리가 왔을 때도 그러고 외국 정상이 오면 반드시 그 타지마을 방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전에 들어가지 않은 일정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외교 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변성이 많습니다. 일정을 짰다가도 취소가 되기도 하고 없던 일정이 갑자기 생기기도 합니다. 국민의힘도 정부를 구성한 바가 있을 텐데 이런 가변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들으신 설명은 사전에, 그러니까 인도로 떠나기 전에 이미 타지만 일정이 정해져 있었다. 일정표를 갖고 있었다.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좀 살짝 논란인데 이 당시 논란이 처음에 났을 때 당시의 설명과 최근까지 설명은 약간 좀 달랐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게 3박 4일 일정을 다 소화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인도 측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 측이 이제 요청을 해서 귀국길에 잠시 들렸던 겁니다. 오다가 어떻게 잠시 이제 사원에 들린 격이 되는 거죠. 인도에서는 타지마을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제 국보이고 인도 현장에 갔을 때 인도 측에 간곡한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서 설명은 방문 중에 뭔가가 얘기가 돼서 결정이 됐다. 오는 길에 잠깐 들은 것뿐이다. 현지에서 결정됐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설명이 약간 변화가 생긴 건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오늘 도종환 전 장관 당시 대표 단장이었어요. 사전 일정표에 타지마을 방문 일정 들어있었다. 미리 준비 안 된 일정이란 건 없다. 미리 정해진 거다. 그리고 알고 간 거다 인도로. 이거였는데 지금 황희 의원 그다음에 고미정 의원 얘기는 조금 다르거든요. 앞서서 내놓은 설명이에요. 이거는. 귀국 날 인도 측이 요청으로 잠시 들은 거. 인도 현장 갔을 때 인도 측이 요청했다. 이거는 조금 일정이 어떻게 잡혔는지 설명이 다른데 최영주 수장님 이거는 설명이 좀 달라진 건가요? 달라진 게 아니라 뭐 이게 문서가 거짓말 하지는 않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타지마을을 김정숙 여사가 생떼를 써서 여기 넣어달라고 한 건 아니라는 거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인도 측에서 미리 사전에 일정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도종환 문체부 당시 장관이 여기를 갔던 것이고 주무부처 당시의 장관이었습니다. 그의 황 의원은 그 이후에 후임 장관이죠.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도 그 당시에는 부대변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도와 외교적인 측면에서 일정을 알 수 있는 그다음에 문서는 도종환 전 장관이라고 봤을 때는 저 말이 더 기억에 대한 어떤 기억의 의존에서 발언하는 것보다는 확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의 영역에서 틀린 부분이지 중요한 거는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을을 떼써서 간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해졌다. 라는 것이고 배현진 의원이 이거를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게 거짓말이다. 이게 전형적인 떼쓰기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말꼬리 잡는다고 하죠. 저는 이번에 이 김정숙 여사의 이 특검 문제를 보면서 배현진 의원 등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초등학생이 산수는 알아요. 근데 이제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을 보고 나서요. 왜 이렇게 이상하냐고 떼쓰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산수의 영역은 이런데 왜 당신들은 수학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얘기하지?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이게 아니다. 인도 측에서 이렇게 했고 상황들은 처음에 갔을 때 7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디 총리의 어떤 재방문 의사를 가지고 내가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쭉 지냈지만 내 일정이 안 돼서 문체부 장관으로 대체됐는데 결국엔 계속해서 인도 측과 한국의 어떤 외교의 격을 생각해 보니 김정숙 여사 그러니까 배우자라는 것은 일부속시 일부속시일 때 대통령과 준하는 그런 수준으로 봤을 때 인도 측을 더 배려하겠다는 어떤 생각하에 문재인 전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닥달해서 떠밀어서 이렇게 좀 당신이 대신 가서 나 대신 똑같은 어떤 외교적인 격을 좀 높여달라라고 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 했으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바뀌었으니까 거짓말이다. 누가 보더라도 전형적인 유치한 생떼쓰기다.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게 자승자발이고 재발등 찍는 게요. 계속 하세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532억의 예비비를 썼던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직전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승자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기찬 부위원장, 이 타지마할 일정, 이거 그리고 뭐 지금 소영주 수장님께서 이거 자승자박 아니냐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외교 일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죠,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4개월 전에 다녀오셨잖아요. 4개월 전에 그 해당 방문한 했을 때 오고 싶다는 취지의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정숙 여사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타지마를 위한 그 외교 마치 외교인 외교로 포장해서 다녀오신 게 아닌가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사전답사 때 타지마할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문체부 공무원들이 사전답사를 가잖아요. 예. 사전답사 갈 때 만약에 타지마할이 들어있으면 예. 타지마할이 급작스럽게 추가된 건 아니겠죠. 근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감추기 위해서 고민정 의원은 현재 갔던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의 진술은 저희가 사실을 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고민정 의원은 현장에서 그런 얘기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치 김정숙 여사가 두 번째 11월 달에 갔을 때 그 현장에서 인도 측에 타지마할 방문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건 이제 아닌 걸로 지금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변명을 다시 해야 되느냐. 이건 고민정 의원이 다시 해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뭐 자꾸 대통령의 순방 전반적인 문제로 말씀을 주시는데 예. 저희가 말을 하는 것은 김정숙 여사가 갈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등 떠밀어 갔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 등 떠밀어 간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가고 싶어 하셨고 예. 그다음에 혼자 전용기를 타고 가셨잖아요. 예. 이게 등 떠밀어 갈 만한 사정인가요? 일정 순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원래 외교부 장관이 안 가기로 했잖아요. 문체부 장관이 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김정숙 여사가 끼어드는 형국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등 떠밀어서 간 꼴인가요? 전 그래서 단장도 문체부 장관이고 예. 만약에 등 떠밀어서 애당초부터 결정이 됐다 그러면 여사께서 단장이 되셨어야죠. 문화기로 단장이. 이런 취지로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고민정 의원이 조금 무리한 억측을 유발하는 유발하는 이런 말씀을 자꾸만 하신다라는 생각. 근데 제가 조금만 보충을 해서 잠깐만 저도 좀 네, 잠깐만 제가 그러면 두 분께 소영주 소장님 한 30초 드리고요. 뭐 짧게 30초 유기찬 드릴게요. 변호사님 얘기했는데 예. 그냥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가 단장이 안 되는 이유 잘 아시잖아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래서 단장을 할 수 없어서 특별수행원이 됐던 것이고 예. 저희도 이제 정치를 해보면 정치인들이 배우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선거 때 배우자들이요 대신 행사에 참석하고요. 그거를 후보에 준해서 활동을 예. 합니다. 그게 이제 정치의 일반적이라면 대통령의 배우자는 전 세계적으로 다 단독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요. 인도 모리 총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배현진 의원께서 물어보세요. 직접. 공식 초청을 했는지 아니면 김정숙 여사가 때를 써서 갔는지. 그러면 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예. 그런 말씀. 모디 총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판단이 끝난 문제입니다. 2019년 6월 11일에 그 유명한 중앙일보 남정호 논설위원회 김정숙 여사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 칼럼에서 청와대는 인도 총리 요청으로 가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인도 대사관은 한국 쪽이 김 여사를 대표단 대표로 보낸다고 알려와서 초청장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적으니까 청와대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했어요. 예. 그때 정정보도문으로 게재해달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영부인의 인도 방문은 인도 모디 총리가 2018년 7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런 문장을 정정보도문으로 넣어달라고 청와대가 청구를 합니다. 예. 중앙지법에서 패소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정호 논설위원이 인도 대사관에 직접 확인을 한 결과를 칼럼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법원에서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가 항소했다가 항소 취하해서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2018년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7월 달에 인도를 갔다 오잖아요. 그때 인도 싱가포르 순방을 하고 7월 13일에 들어옵니다. 예. 그다음에 7월 18일에 외교부에서 문체부 5일 뒤에 공문이 가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그 한국 인도 그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관한 공문입니다. 양 정상은 금년 디왈리 문화축제에 김해 시장 외에 우리 정부 고위 인사가 참석하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귀부에서 고위 인사 괄호 열고 장관급 참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한국과 인도 정상이 합의한 그 고위 인사는 장관급인 거예요. 예. 만약에 이게 정말 모디 총리가 그 김정숙 여사를 오라고 해서 그때 이미 정상회담 때 합의가 된 거면은요, 이 외교부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한 거예요. 이 외교부 공무원 징계해야죠. 고발하고. 자, 지금 뭔가 해명도 있고 설명도 있었지만 계속 뭐 공방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 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은 지난해 말에도 뭐 문제 제기가 있었고 했지만 잠시 잦아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서 재점화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뭔가 입장을 내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제도 그렇고요. 어제도 그래요. 그제는 치졸한 시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기본적 사실 공개한다. 이거 아내가 원한 건 아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무슨 이게 뭐 사리, 이 옷감 있잖아요. 천? 그걸로 뭘 블라우스를 만들어서 뭐 착용했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여당의 모 의원이 특검 주장했는데 제발 품격 있는 정치합시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할 때 당시 관련 기사 4건을 공유를 해요. 링크를 걸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참 사실 뭐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보였었는데 그만큼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죠.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오늘 여야,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도 뭔가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당에서 어떤 반응도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대통령이나 정상들이 받는 선물은 제가 알기로는 보존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미국 달러 기준으로 100불 이상인 경우에 보존한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당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상외교 차원에서 만들어서 입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인의 특권 관광 의혹이 불거지자 이젠 품격을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인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부인에게는 모욕과 수치스러움을 주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역대급 내로남불입니다. 자, 김준욱 전 민주당 대변인.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기사까지 링크를 해서 공유하면서 그걸 뭐 본인이 그걸 올리는 다른 분들 읽어봐라 뭐 이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거는 글쎄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것도 이례적이라고 좀 반응이 좀 나오던데요. 이례적이죠. 전직 대통령께서 오죽했으면 이런 글까지 써서 올렸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 과도한 공세를 취하는 이런 모습들이 외교를 몰라서가 아니라 외교를 알지만 뭔가 그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을 우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탄용 아니냐. 방탄용 물타기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김정숙 여사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지금 뭐 팽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로 외교를 또 외교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그 공세 이런 것들이 과연 국익에 앞으로의 외교 활동에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아마 그런 속내를 밝히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런 해명 그리고 뭐 기사까지 이제 공유를 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요 계속 긁어 부스럼을 내고 있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소위 이제 그 삼김 여사 특검론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김민전 의원이 5월 7일에 페이스북에 올려요. 수석 대변인이 되기 전입니다. 근데 그 삼김 여사 특검론을 올리면서 김정숙 여사에 관해서 언급했던 것은 이 인도 타지마할 방문건이 아닙니다. 옷값하고 소위 그 관봉권 논란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지마할 방문건은 다 잊혀졌던 건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월 18일에 출간이 됐잖아요. 거기서 최초의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하면서 이 논란이 다시 불거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슈가 장기화되기 어려운 이슈인데 6월 5일에 그러니까 엊그저께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장문으로 반박을 하니까 또 재반박이 이루어지고 계속 이슈가 확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태도가 보여주는 거는요. 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이 그만큼 뼈아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뼈아프기 때문에 계속 반응을 하고 반박을 하고 가만히 못 있는 겁니다. 근데 저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이제 배우자에 관련된 거니까 이게 범부로서 입장도 있지만 민주당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거예요. 서운함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아주 적극적인 반박이나 도움을 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조국 신당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한 아마 좀 서운한 그 표현을 저런 식으로 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에 나섰던 3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다 문재인 정부 때 활동을 하셨던 분, 그러니까 정부 또는 청와대 활동하셨던 분이네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민주당의 지금 주류인 친명계 의원들의 모습은 오늘 나오진 않았네요. 아무튼 이런 모습입니다.